안녕하세요. 코웍스 민간협력팀의 강소라라고 합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처음 세션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공모 제안서 제출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입장하실 때 요 공모 안내서 책자 다 챙겨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PPT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 갖고 온 거라서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한 3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 포함된 기관들이 모두 제안서를 제출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일관성을 갖추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봤고요. 시민설명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 가점 항목 기준, 기타 유의사항으로 크게 나눠봤는데 각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전 심사를 문제없이 잘 통과해서 서면 심사까지 가기. 두 번째는 가점, 우리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잘 챙겨서 받아가기. 그 마지막으로 조금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시민협력 프로그램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내용은 이제 진입형하고 성장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략형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전략형과 똑같은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는 사전심사, 서면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지속사업의 경우는 이 중간에 있는 서면심사는 제외되고 면접심사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3단계 심사 과정 중에서 제가 이 사전심사, 저희가 스크리닝이라고 칭하는 이 단계만 조금 제가 크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시간에는 요 사전심사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요것만 저희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사전심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코피스 시스템 상으로 제출 완료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요 아래 5가지 점검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된 내역에 따라서 서면심사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서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스크리닝 단계에서 점검되는 사항들이 조금 챙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심사까지 가지 못하고 스크리닝 단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5가지 항목 중에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면요. 저희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 자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 단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는 비영리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여기 지원 자격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단독 참여 가능한 기관과의 컨소시엄이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이 법인 설립 근거에 따른 법인 증명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갖고 계시는 공모 안내서 97쪽을 보시면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요러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아마 지금 이 참석 자격에 다 부합하시는 기관이라면은 그 중에 하나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요 아래 제출 전 확인 사항을 보시면은 그 증빙 서류의 기재 사항이 이제 만약에 설립이나 그러니까 등록된 기한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력이 반영된 최신본으로 제출하였는가 체크해 주시고요. 컨소시엄 제안 시 컨소시엄 구성 기관 모두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체크 표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확인 사항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yes의 답이 나오면은 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법인 설립 신청서나 고유 번호증 등의 자료로 이제 법인의 설립 등록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심사에서 조금 결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서류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가 조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전심사 스크리닝 항목 중에서 결격사항이 있습니다. 결격사항으로는 이제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제출 기한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제출처 외에 접수 경로로 들어온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최초로 사업 제안서 서류를 받을 때 약 한 10가지 정도 종류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서류를 저희가 제출 필수 서류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5가지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이제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안내서 67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필수 서류 5가지를 보면은 사업 제안서 제출 공문, 사업 제안서, 예산서,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지속 사업, 이건 해당되는 상황에서만인데 기완료된 사업 약정 이행 결과서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 여기 사업 제안서 제출 공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뭐 2개 혹은 3개 기관이 함께 들어올 텐데 대표 기관의 명의로 제출해 주시되 공문 안에 이거는 어떤 기관들과의 컨소시엄 사업이다라는 걸 함께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 보면은 공문은 외부 발송 시행문인가? 공문 내 직인 날인이 완료되었는가? 공문 시행 일자는 2024년 현재가 맞는가? 등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이제 내부 품위서라던가 내부 문서 작성 중인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접수가 될 때가 있어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안내되어 체크 포인트들은 조금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문의 완결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이 되어도 결격사항으로 분류되니까 조금 너무 당연시하게 맨날 하던 거라서 쉽게 놓칠 수 있는데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결격사항은 아니지만 각 문서의 완결성을 위해서 코이카 양식을 사용하는 문서의 경우 최신 양식을 사용했는지, 모든 서류 내 본문이 작성이 되었는지, PDF 변환 없이 한글 파일인지, 페이지 누락이 없는지, 국문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 등을 같이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PDF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변환 과정에서 페이지가 빠지거나 뭐 아니면 가로 세로 때문에 내용이 잘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결격사항 제출 기한 및 제출 경로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근본 제안서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 11시 59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만 받고 있고요. 이 외의 시간, 이 외의 경로로 제출된 제안서는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전 스크리닝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못하니 요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저희가 코피스 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시스템 회원 가입이 안 되신 기관들에서는 먼저 계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계정이 생성된 이후에는 법인이나 개인 계정 모두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에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 계정으로 코피스에 제안서를 제출하시려면은 법인 계정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추후 공모 게시글에 같이 업로드해드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일 6시 이후에는 저희 쪽 직원들도 자리에 부재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응대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전의 모든 절차가 제안서 제출까지 맞춰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이제 8월 9일 마감 시간 11시 반 저녁 밤 그 시간이 되면은 간혹 이제 접속자들이 몰려서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서 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기 어려워서 웬만하면은 마감일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로 되는 제안서는 저희가 받고 있지 않고요. 8월 10일 00시 1분, 00시 3초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저희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코피스 시스템으로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등록한 제안서가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업 제안서 목록 진행 상태가 제안서 제출로 되어 있으면은 제출이 완료가 된 것이니까 그 방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코피스 나중에 접속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코피스 메인 화면에서 민관협력, 사업 선정, 공모 사업 제안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연도는 25년도고 프로그램명을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명, 성장형 보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진입형 교육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해주시면은 기관에서 작성 중인 혹은 제출 완료된 사업의 리스트가 쪼르륵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 상태에서 제안서 제출로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작성 중이라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얘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사업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출 버튼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된 제안서를 삭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간혹에 저장을 여러 개를 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2개, 3개가 제출이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제안서를 최종본으로 접수를 할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시고 중복으로 제출이 되었다면은 1개만 최종적인 1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점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감점 내역은 스크리닝 단계에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면접 진행 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면접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감점은 최대한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필수 서류 5개 외에 나머지 6개의 서류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적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저희가 감점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6개 서류를 보면 사업 개요서, 현물 제한 분담 계획서, 파트너 기관 현황 조사서, 사업 책임자 서류, 법인 증명 서류,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2번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시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비연금성 재원이 들어갈 경우에 받는 서류로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당되지 않았을 때 제출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 제출하실 때 또 확인사항은 앞에랑 거의 동일한데 컨소시엄 사업 제안 시 모든 기관의 자료들이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책임자 서류는 제안서 내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핵심 투입 인력 설정이 필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제안서 안에 표기된 사업 책임자 정보와 제출된 이력서 정보와 상이할 경우에 어떤 인력이 사업 책임자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일치시켜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은 작성을 하고 직인 날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양식 역시 직인 날인까지 완료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서류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매년 조금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서류 양식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이 크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간혹 기존의 양식들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서 보고자 하는 의도한 내용들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25년도 공모 안내 게시글에 업로드된 부침의 파일 양식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역시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 이전 공모 양식을 사용한 건 아닌지, 이전 공모 때 제출한 양식을 다시 제출한 것은 아닌지, 혹은 기관 자체 양식에 작성을 한 건 아닌지, 코이카의 타 팀 사업의 양식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필수로 확인해 주시고요. 요 빨간색의 yes가 되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요 파란색 2025년 공모 안내 게시글 부침 파일을 활용하였는가의 yes가 되도록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초선 목표치 부재할 때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전체 사업비 3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선과 목표치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외에 모든 지표에 대해서 현지 사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기준치, 목표치를 필수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뭐 한 칸 저희가 이제 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표 중에 한 칸이라도 비어 있으면은 이 역시 감점에 해당되오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표 내에 공란이 있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준치 목표치는 정량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꼭 필히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숫자를 써내세요 요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가 반영이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하이픈 NATBD 등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마지막에 하이픈 TBD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도 저희가 기재되지 않았다,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요 두 번째, 정량적으로 사전조사 결과의 내용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제외 내용과 기타 내용인데요.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사업과 기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안내서 19쪽에서 조금 더 상세히 확인 가능하시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이카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개발, 이러닝 개발 등의 사업, 그리고 사업의 결과로 인한 혜택이 공여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사업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 유형의 경우에도 이렇게 3가지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확인 사항으로는 중복수급 여부, 사업의 비종교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여부,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경보 단계 등을 저희가 스크리닝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 안내서 67쪽에 나와 있는 스크리닝 심사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표만 보면은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지 싶은데 저희가 그걸 볼 때 어느 부분들을 조금 주요하게 보는지를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요 사항들은 꼭 이렇게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점 항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점은 지속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신규 사업에만 해당하는 가점으로, 가점 항목은 저희 안내서 68쪽 그리고 75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둘 다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과 파트너 기간 제한 초과 분담금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고요. 진입형 파트너십은 여기에 더해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 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제안이 되면은 가점 3점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성장형 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배점이 각각 2점, 1점, 1점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인력 1명, 34세 이하 청년 2인을 고용하면 3점으로 총 합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항목에서는 저희가 최대 2점만 부여하게 되어 있어서
3점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도 2점만 부여된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점을 받으려면은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증빙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 관련 가점에서는 저희가 여기서는 채용을 기채용 인력과 채용 계획 인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채용 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안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 채용된 인력을 말하고요. 저희가 8월 9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24년 5월 10일부터 제안서 제출 시점 사이에 채용된 인력이 우리 사업팀 구성에 포함이 되면 기채용 인력에 포함이 돼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 인력은 제안서 접수하는 당시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지만 약정 체결 이전에 해당되는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채용 인력은 지금 있는 사람, 채용 계획 인력은 지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의사항으로 보면 기채용 인력의 경우 인력 채용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의 채용 인력이 청년 채용 및 개발협력 인재 모두 충족하여도 한 개의 채용 형태로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증빙 서류를 낼 때 1인의 인력에 대해서는 한 개의 증빙 서류만 나온다는 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는 기채용 혹은 채용 계획 인력 1인당 한 개의 증빙 자료만 제출되었는가, 채용 계획 인력의 경우 약정 체결 이전 채용 필요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기채용 인력의 경우 5월 10일 이후에 채용된 인력인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 제출 증빙 서류를 보면 개발협력 생태계 일자리의 경우 청년 채용입니다. 기채용 인력은 청년 채용 계획 확인서 한부,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한부 이렇게 되겠고, 채용 계획 인력은 청년 채용 확인서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청년 채용 확인서의 양식은 둘 다 동일하게 나갈 예정인데요. 그 양식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맨 상단과 맨 하단만 지금 잘라서 넣어놓은 형태이고요. 위에 청년이냐 개발협력이냐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몇 명을 채용했냐 혹은 할 것이냐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한 명이 채용 완료된 인력인가 추 채용된 인력인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용 인력이냐 채용 계획 인력이냐에 따라서 알맞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협력 인재 채용의 경우에는 이 채용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제 제출 증빙 중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해당 개발협력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경력 확인증 혹은 수료증을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 인재에 표시해 주시고 채용 완료된 건지 추후 채용 예정인 건지까지 포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채용도 하고 개발협력 인재 채용도 할 거다 우리는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개 다 체크가 되겠고, 청년 일자리는 몇 명, 개발협력 일자리는 채용이 됐는지 추후 채용이 될 건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가점 항목으로 이건 진입형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기반 사업, 현지 지역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제출했을 때 3점이 부여되는데요. 이때 제출 증빙으로는 인큐베이팅 현지 지역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행 기관에서 발급하는 참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팅 시행 기간에는 이러한 발급 확인서,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십사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려 놓을 예정이라서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알아서 발급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3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의 기준은 현지 지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도출된 시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 22, 23, 23년에 결과 보고서가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 가점이 부여되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전 확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가 있는데
현지 지역조사 결과보고서랑 약간 양식이 유사하다 보니까 간혹 한 개만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지 지역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는 필수 제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지 지역조사 결과로 작성된 제안서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이 수행한 현지 지역조사 결과인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지 지역조사 구성팀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의 기준이기 때문에 A 기관의 사업 제안서를 일단은 A 기관이 수행한 인큐베이팅 조사 결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 기관 재원 초과 분담에 대한 가점은 별도 제출 증빙 자료 없이 제출 예산서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매칭 비율 9대1 해당 기관 사업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그것을 포함한 사항들과 그럼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유형에 따라 9대1 적용받는 것으로 장애 특정적 사업, 컨소시엄 구성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특정적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의 장애 현황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의 장애인 권익 향상이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하는 장애 특정적 사업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 특정적 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사업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제출 필요 서류는 법인 정관이 포함이 되겠고요.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 시에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 중소형 기관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저희가 9대1로 매칭 비율이 완화되는데요. 이 중소형 기관의 기준은 무엇이냐 했을 때 최근 3년간 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평균이 20억 이하인 기관을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제출 필요 서류는 이 중소형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년간의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혹은 결산 정보 공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유형에 따라 보시면 장애 당사자 기관, 지방 소재 기관이 9대1 매칭 비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장애 당사자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안내서 21쪽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당사자 기관으로 본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이제 충족을 하시면 저희가 장애 당사자 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서류로는 법인 정관과 기관의 대표 및 구성원 정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소재 기관의 경우에는 법인 증명 서류 내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보고 있고요. 얘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되는 법인 증명 서류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칭 비율 9대1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관의 경우에는 파트너 기관 재원 초과 분담에 따른 가점 기준을 9대1로 보고 있어서 앞에 이제 10% 초과됐을 때의 매칭 비율이 8대2가 되고 그거에 맞는 가점을 받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속사업 제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안내서 23쪽에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지속사업의 정의는 기존 사업과 수행기간 및 사업 대상 지역이 동일하며 임팩트, 아웃컴의 일관성을 갖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료 예정이냐, 종료가 완료됐느냐에 따라서 그룹 A, B, C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 그룹별로 제출하는 문서랑 제출처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을 제안하시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공문, 내가 이거를 지속사업으로 제안하겠다라는 공문과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코피스를 통해서 7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안하시는 지속사업이 3단계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사업이 종료 예정인 거고 이미 종료된 1단계 사업이 존재할 텐데 그 1단계 사업에 대한 약정 이행 결과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그룹은 사업은 종료됐지만 종료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A그룹과 동일하게 지속사업 지원을 명기한 공문과 함께 약정 이행 결과서를 NGO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수처 메일 주소는 저희가 지속사업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그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종료평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제 내가 지속사업으로 제안하겠다라는 의사를 따로 표명할 것 없이 저희 정식 제안서 제출하는 시기에 본 제안서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코피스 이용 매뉴얼을 향후에 올려드릴 텐데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등록 사업 제안서 제출하는 칸을 가면은 여러 개 탭이 있습니다. 그 탭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업 개요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개요란에 작성되는 걸로 우리 사업이 진입형인지 성장형인지 지속인지 컨소인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정확히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 보면 지속사업 지원 여부라는 칸이 있는데 내가 지속사업으로 2단계, 3단계를 지원하는 거다라면 예를 선택해 주시고 신규 사업의 경우는 아니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누락 없이 조금 빠지는 거 없이 잘 접수가 되어가지고 모두 서면 심사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